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기사로. 예. 지금 저희 역전의 용사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이런 모습 보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역전의 용사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스픽스의 재롱둥이 우리 박영식 앵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극장연복권 박영식입니다. 네. 그 천공. 네. 천공. 재롱둥이. 내가 역전의 용사들에 왔다. 어렵다. 예, 원하시면 바로바로 해드려야 됩니다. 예, 바로바로 저뭐 합니다. 빼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재롱둥이. 네, 그럼요. 자, 제 옆에는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의 저자 변희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저들이 한 짓을 저 이렇게 소개해봤는 게 지금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그쵸? 예, 제가 조사했어요. 네, 제가 미디어치 대표로만 소개하는데, 예, 지금 뭐 물론 이제 이 책을 들고 제가 국회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하게 잘 소개를 아니 해주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낸 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태블릿 외길 인생 10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근데 저기 대표님은 그게 더 선호하시는 제목인 거예요? 책을 팔아야지. 인쇄가 나오기 그런 때문에. 이유였구나. 인쇄가 나오기 때문에. 아 오케이. 나는 오늘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게를 가지고 무게를 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나는 그해 겨울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열심히 했었다. 김종국 떨어졌다.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해 겨울에. 폐부를 그냥 쿡 찌르시는군요. 폐부예요. 예. 우리가 도전, 재도전 뭐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인생은 항상 그럼요. 무한도전 그럼요. 하는 거죠. 무한도전. 트럼프 보세요. 아,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 파이팅! 예. 예. 어제 뉴스 보시고 아마 뭐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뉴스였었잖아요. 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유세 중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총알이 잠깐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귀를 맞고 스치고 그냥 그렇죠. 위를 큰일 날 뻔했어. 천운이 있는 사람이야. 오른쪽 귀를 그죠? 관통하고 네. 피도 났는데 아까 전처럼 파이팅. 와. 그 사진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적 사진이죠, 이제. 네. 이건 뭐. 그렇죠. 아니 운도 좋아. 어떻게 퓰리처상 받은 기자가 그 사진 기자가 가까이서 또 땡겨서 찍었다는 거야. 근데 놀란 게 총탄이 빗발치는데도 그냥 카메라 들고 앞으로 가더라고 찍으라고 그래서 야 대단한 기자다 이런 기자 생각이 정신.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을. 네. 저는 진짜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뭘 할 수 있는 없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세요.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저 사진이 그 푸른 하늘 배경으로 저렇게 성조기가 나부끼면서 손을 불끈 들고 파이팅을 외치는 저 트럼프를 보시라고요. 저게 지금 저 현장을 드라큘라의 보는 그 프랑스 혁명 때 이 승리 여신하고 지금 오마주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 미국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이 총결집할 수 있는 사진이 돼버렸어요. 저게. 그러니까 저 상황이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여론조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배팅 업체에서 배팅한 걸 보면 10% 정도 더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저 판 하나로 트럼프의 승리를 확정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저는 그 하늘 위에 있는 저기 성조기를 보면서 미국 정치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게 올바른 민주주의인지에 대해서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커터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목숨을 잃었고 이런 것이 있었기 해영진 때문에 의원도. 네, 그래서 좀 제가 볼 땐 진짜 이게 슬픈 상황이다. 21세기 민주주의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다행히 살아난 거는 감사한 일입니다만 네. 저렇게 정치가 진행된다면 누가 정치를 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거 사건 나고 나서 외신에서 보도 종합한 것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 중에 심각한 테러 위기에 몰렸던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막 정리를 해주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잘 잊고 있었는데 뭐 덴마크 총리도 그랬다고 그러고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도 많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이게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어떤 정치 테러 위기에 지도자들이 많이 몰리는 거 보면서 정치도 다 사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좀 위험하다. 이게 쉽지 않은 참 그런 세계사인 것 같네요. 세계 그러니까 정치인 그게 것 같네요. 팬덤 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가 혐오 정치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아주 극렬하게 이런 커다랗게 사건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세요, 변지혜 대표? 근데 저 미국 대선은 엄밀히 말하면은 저건 터질 게 터졌다고 봐야 돼요. 저게 그래요?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바이든 2차전 하고 있는데 1차전 때도 사실 아싸를 해서 사실은 그 승복이 안 됐잖아요. 1차전 승복이 안 돼서 미 의사당을 막 점거하고 막 이런 때까지 갔고 그와 관련해서 또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사법부를 동원해서 탄압했다고도 볼 수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이제 미국 정치가 원래는 이런 정치적 갈등이 있더라도 선거 끝나면 보복 이런 게 없었는데 그냥 내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좀 유리하니까 트럼프 테러가 들어왔죠. 만약 바이든 유리했으면 바이든 테러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미국 정치가 한 번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건 거치고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골물대로 골맞버린 겁니다. 이거는 한 번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여하튼 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트럼프는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총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당한 거 보면은 야 우리는 총이 없는 게 진짜 다행이지? 사실은 그 천만다행이죠. 네, 천만다행이죠. 아유, 네, 총 대신 또 칼을 맞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 총 풀었다가는 뭐 술집에서 아마 그냥 뭐 위험할 겁니다. 하여튼 제가 술집을 얘기네. 기이한 나라인 게 백악관이 침탈당했잖아요. 선거.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항상 미국 불려다니는 선거는요 다수는 패배한 대통령 후보에게를 선택을 했는데 소수인 사람이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수가 뽑았습니다만 꼭 스윙주에서 소위 공화당을 선택하면서 소수인 정당의 대통령이 되는 사례가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이 국민들이 매우 그러니까 양방이 서로 계속 분노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은 또 적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해버리니까 진짜 죽자 살자 정치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남의 얘기뿐이겠냐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팬덤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는 연예인들 뭐 예를 들어서 존 레논 같은 큰 가수들 팬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 되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세요. 정치권으로 넘어가고 양쪽에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도 한쪽의 어떤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뭐 다른 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어느 쪽은 수박이야, 뭐 어느 쪽은 뭐 뭐야,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한동훈 팬클럽은 없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은 없습니까? 조국 뭐 좀 전에 아까 저희 프로그램 앞쪽에 방송한 추미애 장관님의 전 장관님의 팬클럽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세요? 이 팬덤 근데 이게 정치.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 더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극우정당 같은 경우가 제도화돼가지고 대부분 제3정당이 됐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극우정당이 1위를 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급박스럽게 뭉쳐가지고 결선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막았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요. 저는 우리 정치도 그런 가능성들이 농후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냥 저 정치 지도자가 저 사람 범죄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범죄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공격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 발언은 듣지도 말아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 정치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상대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적개심이. 그러니까 서로 거울 영상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거울이 앞에 있으면 내가 손을 들면 너 손 들었어? 내가 망치를 들면 너 망치 들었어? 계속 격화돼서 올라가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게 되면 우리도 뭐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라도 우리의 아름다운 민주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시민들께서 좀 새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파수꾼이 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뭐 승자 독식의 이런 선거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럽이요,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도입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임기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분권형으로 해서 대통령 권한을 갖다 절반으로 딱 잘랐던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을 너무 막대하게 주는 제도와 관련해서 일정한 제가 볼 때 수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저 변희재 대표가 광장에서 우파를 대신해서 많이 외치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또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려되는 점도 있죠.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다매체 시대가 되면은 더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원래 미디어 이론이었는데 그렇지. 다매체 시대가 됐어요. 근데 하나만 골라봅니다. 예를 들면 뭐 매체가 3,000개가 있어요. 옛날에는 3개였는데 3,000개가 늘어나면 한 30개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것만 계속 돌려보고 있다. 이거는 맞아, 사실 맞아. 연구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다매체 시대에 더 단절되는 거죠. 정보가 더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미디어 연구하는 사람들이 놓쳤던 부분인데 이걸 뭐 저희 표현은 이제 가두리라고 표현합니다. 가두리 탁탁탁 쳐가지고 그 안에서 정보는 가짜든 뭐든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태블릿 진실을 얘기하는 게 이게 가두리를 넘어선 진실이라고 해서 저는 양쪽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딱 당파적 이익을 따라가지고 진실이고 뭐 관계없어. 자기에게 뭐가 유리하냐. 거짓이 유리하면 거짓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진실이 불리해 덮어버리고. 이거 실제로 지금 저는 거의 모든 진영이 다 그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라는 게 지금 이제 변희재 대표 얘기는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하는 어떤 장으로서 활용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하고 소통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진영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서 활용이 된다.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KBS 심야 토론하고 MBC 100분 토론이 중심 잡았습니다. 양 진영의 농객들 불러서 붙였는데 어느 순간에 안 나가. 안 나가. 누가 안 나가?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수도 없이 토론 요구하는 게 진중권하고 가용성입니다.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안 나와. 옛날에는 안 나오면 끝났어요. 이거 안 나오면 도망간다 그러는데 지금은 유튜브 왕국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네. 안 나와서 뻥뻥거리면 돈을 더 많이 벌어가. 굳이 나갈 필요가 나갈 없다는 필요 없죠. 것듯이. 괜히 나가서 나갔다가 왜 공격당해.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완전 사기꾼인데 그럼 공론장에서 검증을 못하는 겁니다. 왕국을 딱 쌓아놔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공영방송의 이 직무위기라고 보고 공영방송이 실패한 거예요. 이 공론장 조성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안 나온다는데 되는데. 어떻게 억지로 끌어다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와도 될 정도로 공영방송 자체도 이제 파장화가 되니까 딱 예를 들면 아직까지 그래도 영국의 BBC나 일본 NHK는 그거 기능을 하거든요. 기능을 한다. 한국은 제껴버립니다. 기능이 이제는 없어졌다. 그 말씀이시구나. 이제 다 유튜브로 옮겨왔으니까 그 기능들이 예. 더 많이 활성화되고 유튜브가. 그 미국 정치의 미국 정치사에 또 세계 정치사에 아무튼 굵직하게 남을 만한 큰 사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왜 우리는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그렇지. 이런 극단의 정치 속에서 정치 테러까지 목도하고 있는가 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좀 궁금한 가장 이게 어렵기도 한데 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두 분께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제 두 분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한국 정치에 골몰하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미국 정치보다는 이제 나은 거 아니냐? 트럼프랑 바이든 봐라.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봐봐. 대통령 뽑고 나서 막 끌어내리기도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정치는 미국 정치지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정치랑 한국 정치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선진적인 거예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쉬운 질문입니까? 이거? 쉽네. 쉬운 질문이에요? 뭐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치가 역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신분제를 없애고 최초로 평등한 나라를 만든 게 미국은 맞습니다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평등하면서 누굴 뺐습니까? 인디언들, 흑인들, 여성들 다 뺐잖아요. 그 골머리를 안고 싸웠던 게 1960년대, 70년대나 해결됐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거를 했던 것이 5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도. 네. 우리는 대단히 길게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는 제가 맨날 하는 겁니다만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산업화를 달성했고 전두환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국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2016년, 2017년 광장에 그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끝내 탄핵시켜버리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위에 나온 대통령인데요. 윤모 씨라는 분이 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이긴 한데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 그 5년 그게 뭐라고 그 겁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게 또 겁 없이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2년은 잘했던 것 같아 그렇게 재밌게. 근데 제가 또 국민들이 2년 이상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인정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만만치 않다. 이제 끈 떨어졌을 때를 아주 뜨겁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끈이 있을 땐 괜찮아. 저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날 이제 일요일 오전에 딱 일어났는데 진짜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국내에도 막 타전이 돼 있고 소식이.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이제 미국 방송도 보고 우리 방송도 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아니 그 테러가 있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이든이 성명을 내는데요. 자기 선거 캠페인도 딱 중단해버리고 미국 여야 국회도 딱 닫아버리고 이게 뭔가 좀 더 제가 느끼기엔 이런 정치 테러를 마주하는 미국의 어떤 선진적인 정치 문화가 전 조금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네, 약간 네. 비교되는 사건들도 국내에 좀 있었어요. 예, 국내에 뭐 예. 정치 테러가 벌어지고 나서 헬기 논쟁 이런 거 뭐 이제 잘 얘기했다. 그러니까 반대 맞아. 진영에서 막 맞아. 하루 이틀도 안 돼가지고 아니 어디를 맞았으면 머리가 괜찮아 물어봐야 그래. 되고 어디를 찔렸으면 저 사람 그래, 괜찮은 거 해야 괜찮아? 되는데 야 저거 주작이야 이러잖아요. 다 그렇지. 그게 아니라 미국은 딱 그냥 그 사건 즉시 바이든이 성명 내고 여야 국회 딱 정지되고 선거 캠페인도 TV에서 광고 싹 빼버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서 저는 변 대표님 미국 정치가 좀 더 선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때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 있을 때 아마 유튜버들이 아마 일주일 내내 그 자작극이라고 아마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을 겁니다. 그게 일개 유튜버들이 그래서. 아니라 그 정권 뒷받침해준 유튜버들이에요. 한 일주일 동안 떠들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 문화적으로는 미국 정치가 좀 있는 건데, 예. 근데 미국의 제도가 사실 제도가 아유. 너무 낡아서, 네. 그러니까 민의가 반영이 안 되는 제도를 아직까지 들고 있거든요. 미국 네, 정치는. 네. 거기다가 막 편지 투표에다가 해외 이거 막 다 막 몇 달씩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불복 시비가 걸리는. 그래서 사실 시스템은 한국이 사실 많이 더 만들어놨는데 문화는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 정치가 우위고. 지금 사실 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이 극한 대결에 대해서 저는 이거 한국 언론들이 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든지 무식해서 그렇다 보는데 네. 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막 갖다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바이든 쪽은 이른바 범예전 이제 미국 민주당은 선악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올바를 때 활용도 되지만은 잘못 걸리면은 이거 그냥 남의 나라 때려가서 이제 항상 이 전쟁을 민주당이 주도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 트럼프가 지금 네오콘하고 결별하면서 그 네오콘하고 또 이 바이든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제 옛날 냉전 시대에 청백전을 벌여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이거든요. 그래서 때려잡다 러시아 이래버리고 한미일 북중로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냉전 시대 갔는데 트럼프는 일단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그걸 선악 개념 없이 아메리칸이 퍼스트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되면은 나쁜 놈하고도 친하겠다. 그래서 이게 늘 그렇지. 세계 외교적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 가지고 이 청백전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거 맞아요. 게. 맞아요. 이걸 깨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어차피 당선돼 가서 높았을 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문화 중에 지금 문화 얘기하셔가지고 제일 지금 제가 재미있게 생각한 거는 벌써 그 트럼프 손 번쩍 올린 아까 우리 본 네, 사진 네, 있잖아. 네, 네. 알리에서 네. 그거 10,000원에 판대. 티셔츠 찍어가지고. 아 저거를요? 아 저걸 프린팅해가지고? 프린팅해서 아. 1,540몇 원이더라고. 야 진짜요? 와, 그러니까, 야, 야. 굿즈가 이거는- 되는 거네. 그 네? 일종의 굿즈 같은 개념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요. 늘 그래. 예. 아 진짜요? 나 진짜 저거 저봐, 오늘 벌써 팔아지기는구나. 판매 불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열한 상업주의도 존재하는 거죠. 사고긴 한데. 예, 예. 자, 오늘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한바탕 풀어놓을 얘기, 댓글 부대 얘기입니다. 지금 댓글팀 지난 1월에 우리 여사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나눈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댓글팀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한 위원장님을 비난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쫙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장해찬 씨가 예. 자기가 직접 다 이 댓글 부대나 컨설팅 부대나 응원 부대로부터 계속 자기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받아서 자기도 했다라는 거잖아. 자기도 돌리고 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장해찬 씨는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폭로를 한 건데 그걸 객관적으로 이제 규명한 사람이 양문석 박사가 예전에 이제 이른바 드루킹 댓글을 잡았던 방식 그대로 이제 그건 이제 보편적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이 댓글 부대가 움직이는 그 특성들을 알기 때문에 네. 그대로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 제가 볼 때 이 드루킹 댓글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건 조직적 댓글 부대는 분명히 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24개의 계정을 주로 이제 한동훈에 관련 이제 글을 올린 24개의 계정을 뒤져보니까 한 계정당 매일 한 계정당 1년에 한 3,000개. 그러니까 네, 네. 매일 한 계정당 매일 한 10개 정도의 글이 올라갔다 그러면 야, 10개면 그거 별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게 365일 매일 한다는 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일반 팬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동훈 찬양 글을 10개씩 계속 올린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고 그중에 또 요주의 계정은 18,000개라는 얘기는요. 예, 18,000개면 이제 한 6배가 넘어가냐. 하루에 60개를 매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매일 늘렸고 그 중에 502개의 글은 그 주요 24개의 계정이 다 같이 공유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만세하는 그 502개 글은 24개 계정이 항상 같이 계정했다는 건 이거는 정확히 드루킹에 있는 조직이 움직였다는 거는 뭐 이미 드러난 거죠. 이거는. 오탈자나 기호, 띄어쓰기까지 동일해요. 일단 딱 뿌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컨트롤 C, 컨트롤 네. V가 아. 동시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팀이 아니면 작동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네. 스스로 글을 올리면 그냥 야 우리 한동훈을 위해서 올리자라고 그냥 다양하게 올리면 되는 건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계정을 통해서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오탈자 수정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 어떤 작업 팀이 존재했다는 댓글단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하면 나오겠죠. 네, 근데 문제 네. 핵심은 이제 자금 문제죠. 자금? 자금을 누가 댔느냐? 아까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떤 집단이 했다 그러면 그 집단이 뭐 무슨 뭐 그냥은 봉사활동하지 안 않았을 했을 거 거라면 그 돈의 출처가 어딘가도 조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수사가 될 수밖에 한동훈은 해명을 하지 않다가 예. 양문석 박사의 이 데이터가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명하는 게 나는 몰랐다. 자발적 지지자가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선이 걷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면은 드루킹 때랑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갑니다. 드루킹 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조직은 드러났는데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 얘기한 대로 그런 뭐 댓글 부대 공부하는 조직과 돈은 누가 됐냐? 드루킹이 스스로 됐어요. 스스로 됐는데 이걸 갖고 나중에 김경수 이제 경남지사하고 정치적 거래를 이제 뭐 했다. 오사카 뭐 무슨 영상을 내놔나 마나 이래서 문제가 된 건데 네. 그러면은 한동훈하고 지금 비슷한 입장이 됐는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럼 김 지사는 그 당시에 드루킹이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지시라고 보고받았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그건 드루킹 본인도 인정하는데 제가 드루킹하고 서울구치소에서 1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와. 재판하는 과정을 다 제가 사실 언론은 보면 안 돼. 어허. 전 정확히 드루킹한테 들었기 때문에 야. 예를 들면 드루킹 같은 산증인이다. 경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그때 김 지사와 다 상의했었다 이게 아니고 저한테도 그런 게 김경수랑 사귀한 적 없고 자기가 알아서 했다 이거 모든 거를. 근데 다만 자기가 시연을 한번 보여줬었다 김 지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제기한 거고 김경수 지사는 뭔지 모르고 갔는데 자기 뭐 한지도 몰랐다. 뭐 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왔다. 요 정도 차이거든요. 예. 요 정도 차이 갖고 김경수 지사 2년가 이제 때렸죠. 3년 때렸지. 3년 때렸지.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가서 어쨌든 봤다 이거야. 네. 봤다. 이거 너 알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돼가지고 징역 3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 일단 저희가 자발적 팬클 인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돌아가고 때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인지하고 있었는데 요 내용을 한동훈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저는 이미 장해찬으로 인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를 뛰어넘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장해찬 전 장해찬 때문에 국힘 최고 아예 이거는 의원이.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는 보고 안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론 댓글팀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론 조성팀이라는 말이 좀 더 사실에 부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팀장 역할을 했던 한동훈 장관의 최측근이 이렇게 이제 막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식으로 확인해줬대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를 만약에 뭐 내가 죄 있다면은 처벌받더라도 나는 감수하겠다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장해찬 씨가. 장해찬 씨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완전히 이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핵심 콘텐츠도 보고를 받았다는 거는 장해찬의 얘기로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남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한동훈이 직접 지시했냐 안 했냐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말한 듯이 보고만 받아도 김경수 지사가 처벌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간이 지금 총선 기간이잖아요. 예, 예. 이게 만약에 법무장관만 기간이면은 공무원법 위반 정도만 걸리는데 그렇지, 장관 시절이면서. 이게 총선이면은 정확하게 이제 이 공직선거법상에서의 불법 댓글이기 때문에 이 공선법 위반에 걸려서 저는 훨씬 더 김경수 지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공무원 시절 만약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으면 이거 우리 잘 아는 국정원 댓글이랑 비견될 수 있는 거고 그 시기 이후면 자연인 정치인 신분이었으면 이거는 이제 드루킹 댓글로 비교되는 아니 이게 거고. 다 겹쳐요. 그 겹쳐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작년 11월 6일 날 메시지 받은 거.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삼진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리며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무부 장관 시절이면서 실제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들어가는 과정들에 있었고 소위 계속 호출했었거든요. 소위 누구죠? 저 법무부 한동훈에 대해서 네. 저는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이 모르게 한동훈을 띄워서 전국을 돌아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이 팀이 거의 선거 전체를 다 자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비례 10번을 시켜가지고 한동훈을 전국으로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 보고 힘을 좀 쓰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후보의 직간접적 개입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았다고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 또 천하람 저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대선 때 풍문이지만 유튜버 관리를 굉장히 뭐 김 여사가 막 그건 이제 많이 했다. 이 김건희의 그 고모 그래. 목사가 했다는 거는 이제 다 드러났죠. 네. 그 유튜버들 만나고 했다는 부분들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돈이 오갔냐, 그리고 김건희 개입했느냐 아직까지 안 드러난 것 같은 거고. 헌금일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헌금은 그런 건 또 아니잖아. 반면에 이제 그 한동훈은 사실 지금 다 드러나서 뭐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영장 쳐도 될 정도로 거의 다 드러나 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그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 기획단하고 댓글단하고 이 거의 동시에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사실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 얘기를 좀 세게 했었는데 저거 던킨 도너스 커피를 맨날 들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근데 한동훈 집에 근처에서는 던킨 도너스가 이게 없는데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이 법무부까지. 그때부터 이제 이 매니지먼트 세력이 있다. 던킨 도너스 들게 하고 뭐 모비딕 책을 뭐 주게 하고 이상한 것들을 그 팀하고 댓글팀하고 결합이 됐다는 게 이제 장해찬 양무석으로 지금 거의 지금 확정되고 있죠. 근데 너무 비본질적인 부분인데 법무부 장관이 던킨 도나스 들면 무슨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변 대표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던킨 도너스를 들고 이러면 이미지가 아니라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실이 멀리 있는데 어디서 도대체 던킨 도너스 중간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니 뭔가 이제 그걸 이제 연출하는 거라면 매니지먼트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본인도 모르게 그걸 들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얘기는 이제 던킨 도너스를 한동훈이 들고 다니면 그게 이미지에 이제 제고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뭐 던킨 도너스 자체를 안 먹어서 뭔지 모르는데 달어. 네, 던킨 도너스 커피를 들면서 뭔가 좀 소박한 이미지라 그러나 많이 인용을 하니까. 소박은 저는 오히려 거꾸로 따지면 윤석열 후보 당시에 확인 안 되지만 서초동 팀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서초동은 제3지대에 있는 거겠죠. 전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게 팀이 있었다면 어딘가 그 본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확인하려고 그러면. 가다가 하필 거기엔 다른 커피숍이 별로 없어. 던킨밖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따지보면.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으로 살 수도 있고. 근데 굳이 던킨이 이미지 메이킹이 좋을 거라고 하는 이 상상력으로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저기 아주 싼 커피, 백종원 커피를 들지? 백다방 거? 아니면 손흥민 메가. 뭐 그래. 싼 거 딱. 아니 나는 그래서 서민이다. 한동훈이
스타벅스 그거 그거 잘못 떠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네.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올 수가 없을 텐데. 사실은 덩킨이든 스타벅스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가 따지면은. 그러네요. 그럼 그렇게 누가 연결이 사줬어 되네. 그거를? 그러니까 덩킨도너스를. 기획단이 하나 들고 가서 늘. 하여튼 좀 덩킨도너스 커피는 약간 좀 이제 좀 서민적인 스타일이 나나요 그게? 그런 비싼가? 내가 몰라가지고 정신 상태 나만 아니, 잘 우리도 안 몰라가지고. 사 먹어서 덩킨도너스 커피는 그냥 미국 커피 느낌이었는데. 도너스는 먹어봤어도 뭐 커피는 내가 처음.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비본질적인 얘기를 꺼내가지고. 아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또 제가 100% 자신 있는 게 한동훈이 이 법무장관하면서 그 초등학생들에게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줬어요 읽으라고. 그것 한동훈 절대 안 읽어봤을 겁니다. 내가 자신하는 게. 자기가 안 읽고 줘? 아니, 그 초등학생한테? 아니 모비딕이라는 소설은요. 이거는 어려워? 엄청 어려워요. 초딩이 읽기 어려워. 미국 초딩이 뭐 대학생도 못 읽어요. 그 미국 문학적 가장 어려운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고래 사냥의 역사를 막 미국 영어 고어로 갖다 써가지고 영어로 읽는 건 장난이 아니고 번역어도 절대 읽는 건데 그걸 초등학교로 왜 초딩한테 그런? 그리고 모비딕의 주제는요. 바로 정확하게 한동훈 윤석열 같이 권력 해바라기 하다가 죽는다라는 게 이 주제인데 진짜 안 읽었어요. 한동훈이 어떻게 설명한 줄 알아요? 고래를 잡으려면 작사를 준비하자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것도 어떤 기획팀이 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연결되겠다. 텔레폰 넷소스 전쟁사도 그것도 안 읽었어. 그것도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네. 영어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옛날에 우리 연애할 때 딱 저 시집 하나. 랭보의 시 주로 그래. 이제 프랑스 랭보의 시 많이 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수준의 기획팀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근데 그 정도면 쓰레기죠 이제. 기획 자체가 쓰레기처럼 하는.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 아이덴티티랑 퍼스널이 다 파악을 해서 어디가 맞는지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냥 갖다가 그냥 때려 박아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지금 내가 변희재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왜 책 읽는데 도서관에서 딱 사진 책 보세요. 찍히려고 예. 딱. 이어폰 끼고 그 도서관 예, 이어폰 끼면 안 예, 되는데 하는 끼고 거. 또 이상한 커피 하나 들고 있고. 네, 아니 집에서 다 보지 기획팀과 왜 댓글팀이 붙어 있는 거기서 거예요. 앉아가지고 뻔히 아는데 그렇게 아니, 봐요. 앵커님 상식적이면 네. 제가 책을 안 읽었어요. 네. 근데 초등학생을 줘. 네. 그럼 내가 이 책을 설명하면서 주면 네. 이거 양아치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이 책을 못 읽었는데 이 책이 좋다고 하더라. 작살로 한번 잡는 읽어봐라. 거라잖아요. 작사 잡는 얘기 아니래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면 상식. 고래 잡으려면 작사를 준비하자 그 주제 전혀 아닙니다. 잘못 잡으면 나중에 작살난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래. 그런데 끝도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뭐. 이 한동훈이 그 비대위원 수락할 때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 써가지고 동료 시민 그래. 엄청난 논란이 이상하잖아. 벌어졌는데 동료 시민이 뭐 뭐야? 조선 중앙 동아는 한동훈만의 대중 철학에다가 완전 헛소리했는데 네. 그게 결국 지금 동료 시민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씁니다 한동훈이. 아예 안 써요 갑자기 지금. 그냥 누가 하나 그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그 단어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저쪽에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로 도시국가니까 그쪽은 이제 그런 영어권 표현을 가지고 구글 번역기 돌려서 동료 시민을 해버렸는데 이상하니까 안 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한동훈의 철학이라면 왜 안 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한동훈 씨의 어떤 스타일로 봐서는 즉각 지금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허위 사실과 음해를 하고 있는 고소도 잘 못하고. 그렇지. 고소를 할 뻔한데 그건 뭐 대꾸할 가치가 없다 하고 대꾸를 안 해버리고 그다음에 변희재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지금 2년째 지금 한동훈 범죄자 네, 처벌하자 고소를 안 했는데 하잖아. 전혀 소장 안 들어옵니다. 그는. 예. 고소를 하면 아니, 딴 데선 다 들어왔다며.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수사를 하게 되면 밝혀지게 되는 거고 본인도 아마 수사했으면 다 알 거예요. 자기가 사실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막을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오히려 수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만히 있는 게 최고겠죠. 근데 여튼 지금 다 수사 들어갈 수밖에 지금 없는 다 거 들어가야 될 고소고발 할 사안들이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 오후에 터진 이 단독 보도가 데일리 한국에서 네. 한동훈이 그 총선 치르면서 여의도 연구소에서의 여론조사를 한동훈 자기 이미지 조사로 돈을 썼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돈 낭비나 뭐 횡령이나 뭐 당규 위반이나 그랬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요 이 이미지 조사를 뭘 했냐면요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게 이미지 조사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당 당대표의 입장을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들이붙으면은 인기가 올라가면 들이붙고, 그럼 잘 지내라 그러면은 잘 지내고, 그런 걸 여론조사하는 거라면, 한동훈은 아까부터 얘기했던 모비딕부터 동료시민 모든 기획팀이 그냥 넣어주고, 이건 깡통이란 얘기예요, 이거. 판단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런 여론조사. 아, 그거 말이 안 되죠. 아까 이제 두 2회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2회를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집어넣은 여의도 연구원장에게 자신이 오더를 넣어서 자신의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활용을 한 거니까 제가 볼 땐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백서에 담고 한쪽에서는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땐 그러면 이제 목줄 끌려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돼도 목줄이 질질 끌려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고 중간에 말 안 들으면 김기현, 이준석 이런 꼴 날 수가 있을 그걸 가능성이 똑같이 꽤 되는 높은 거지.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그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CBS 노컷 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따르자면 백서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에 백서를 만들기로 했고 그 안에는 텔레그램 사천 논란, 익식 논란, 익식 뭐 논란 이런 다 거? 들어간다. 그런 예, 거기까지는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야 얘기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중간 광고 보고 저희가 다시 재밌는 얘기 돌아갑니다. 기다려 주세요.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당에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인터넷으로 비교해보세요. 네,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얘기가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강제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촉구하고 있어요. 아예 특검을 준비를 하는 걸로 지금 그래요? 나오는데 저는 특검이 당연히 맞고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 아까 얘기했던 드루킹 사건의 특검이 전례가 있어서 다른 한동훈 특검은 어떻게 뭐 막아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막을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불법 한동훈 댓글 특검이란 뭐 다른 거는 뭐 자녀 뭐 이런 거는 의혹, 뭐 이런 거 가족 의혹 이런 건 너무 작지 않냐 무슨 딸 입시 가지고 하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불법 댓글은 드루킹 때 문재인 정권 하에서 했어요.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불법 댓글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어쨌든 뭐 말 바꿔 탈만에 김경수 지사가 처벌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거를 안 한다? 그리고 이 불법 댓글을 누가 제기했습니까? 장해찬이 제기했잖아요. 이거 이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나와서 불법 댓글 특검 같은 경우는 못 막을 것 같다. 이거는 최소한 이탈표 8표 잡고 얘기하는데 이 건은 이탈표를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정훈 국힘 의원 한 후보의 런닝메이트 그잖아요. TV조선의 박정훈 씨. 지금으로서는 이거 너무 황당한 얘기다. 이거 근거 댓글이요? 없이 막 던지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이 이게 자발적 지지자의 소행이라고 자발적 지지자의 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지층이 아니라 눈에 띄게 이상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존재를 인정했는데 여기서.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그 각종 보고 내용도 장해찬이 받은 거고 데이터까지 나왔는데 글쎄요, 박정훈 씨 참 제가 언론에 있을 때 저하고 참 가까웠었는데 그래요. 난 뭐 이렇게까지 이 괴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 박정훈 의원이 거의 지금 반윤 전선에 서가지고 야, 이번 선거의 최대의 어떤 잘못은 대통령이야 막 저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양반 저렇게 난사하지?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매운맛을 안 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거의 자해공갈탄처럼 지금 자기가 다 내뱉어낸 거잖아요. 이런 거 다 있어? 자, 그래.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나를 수사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 정도면 본인이 근거가 없이 이렇게 못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뭐 과거에 공천 탈락하고 이런 거에 대한 쓰라린 아픔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자기가 처벌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일단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으면 공직자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이고 선대위원장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적인 것이라면 드루킹 사건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한쪽으로는 드루킹 사건이 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공천 문제잖아요. 공천 관련해서 사천 논란인데 이거는 자기 당 공천이 아니에요. 다른 당 공천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미래당.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걸 좀 이건 두 개 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정도면 당선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웃고 있겠다.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요. 아니 검찰 인사 다 해놨겠다. 민정수석실 만들어놨겠다. 한동훈 아래에 있는 박정원 의원은 대놓고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겠다. 얼마나 상황 좋습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한동훈은 완전히 안팎으로 완전 이제 벼랑 끝에 몰렸는데 이것도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청담동 술자리 관련 지난주 금요일날 그쵸. 결정적인 판결 나와버렸는데 술집 네, 청담동 네.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그 술집. 추론된 그 술집이 5억 원을 걸었습니다. 유탐사에.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10억을 걸었어요. 근데 이 둘이 법적 대응하는 방식이 똑같았어요. 한동훈하고 이 술집이. 조선일보 보도를 갖다가 걸어놓고 조선일보가 없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재판부는 술집에서 충분히 그 자리가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CCTV가 있다 그랬었거든, 술집에서. 그래서 경찰에 제출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그 CCTV에, 야, 유선을 한동안 안 지켰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끝까지 제출 못했어요, 술집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출 못해가지고 결국 졌죠. 유탐사한테 승소를 하면서 술집도 술집이지만은 법무장관을 지목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똑바로 해명 안 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된 거 거 아니냐. 아니냐. 근데 그 법무장관 한동훈도 10억 재판에 아무것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럼 어떻게? 지는 거죠, 또 한동훈. 지는 거지. 그 지는 거면은 일단은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권리는 얻게 되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그거 그치. 10억 갖다 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걸 제가 국힘당 같은 사람들은요, 청담 술자리 완전 거짓말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하도 조중도 조작보도해서. 근데 깜짝 놀라요, 알려주면은. 그래, 저도. 한동훈이 이것도 지고 있냐. 아니, 그저껜가 이거 나왔잖아요, 기사에. 네.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랐어요. 국민들 다 놀랐을 거예요. 네, 네. 다 가짜인줄 정리된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때 졌잖아, 술집이. 그래서 깜짝 야, 이거 놀랐고. 그리고 검찰하고요, 법원도 제가 볼 때 이건 걸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예를 들면 사실 아니면서 모든 거 다 내놔주고 모든 압수수색 이런 거 다 하게 만들었던 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실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된 거잖아요. 그 유탐사는 엄청나게 압수수색 당하고 난리 났어요. 이런 관련해서 그랬죠. 자기들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 자체가 완전 유린당한 거잖아요. 재판 판결에 의하면 아무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건데 거의 거짓말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집단적으로 이지매를 당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구속영장을 2번이나 받았어요, 강진규 기자는. 그러니까 뭐 기각은 됐습니다. 기각은 그리고 됐지만.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불구속 기소해서 아직 기소도 안 했어요. 아직 기소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정도면은 청담동 술자리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네. 전혀 못 싸우고 있는데. 이제 뭐, 밝혀지겠지. 그래서 이게 아마 네. 이제 이 전당대회에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이제 국힘당에서 한동훈 싸서 이게 인지했기 때문에 이거 들고 나갈 겁니다. 예. 양문석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네. 내일 모레 네. 출연 부탁드려서 나오십니다. 아주 생생한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댓글. 심지어 저희 네. 방송을 그래요? 양문석 의원이 보고 네,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래서 양 박사 댓글 달아주셨구나. 한건 제대로 감사합니다. 했어요. 예. 댓글에 제대로 빵식이 하셨네. 나왔네요. 이렇게 댓글 달았고. 그렇구나. 나는 일일 영식이 우리 저 예, 제가 빵식 씨가 달아놨어요. 지금 계속 답을 달고 있잖아요, 여기에. 네네네네. 야, 아니 지금 진행을 하면서 어디 여기서 이렇게 달아요? 아니 지금 이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김대훈님이 김미환 의원님 진행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네. 우리 영식님이 예. 누님께 꼭 전해드릴게요.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답을 달려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의원님 예. 안 바쁘십니까? 네, 네, 의원님 지금 안 바쁘신데 오늘 아니 양문석 의원님이 여기 또 뭐라고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어요. 뭐라고? 내가 장예찬과 공동 투쟁을 할 줄이야. 그러니까.
세찬과 공동 투쟁을 한다고. 예, 그거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서 저희한테 이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아니 우리는 얘기가 흥미진진하게 듣지만 네.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지금 피말리는 싸움입니까? 전쟁이 전쟁. 그렇잖아요, 변희재 대표도. 제대로 큰 거 하나 잘 물었죠, 양석 의원님. 그래요? 이게 진짜 얼마 중요하냐면 그 오탈자 나오 이런 게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교가 돼서 나오니까 네. 드루킹 사건보다도 훨씬 더 아주 생생하게 나오죠. 선명하게 아 이건 저건 작업 들어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잡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제가 양문석 의원실에서 그거 다 캡처해놨다잖아요. 네, 나중에 네, 이제 저게 네. 되게 되면 그러면 그래요. 저는 뭐 그거 뭐 빼박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그 얘기나 예, 들어보려고. 여기 댓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그 양문석 의원실에서 제공한 댓글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장관 취임식 영상이 우와 100만 뷰라는 제목이에요. 아. 이거 한동훈 얘기입니다. 네. 한동훈 현상 벌어졌다 이 제목에 달린 댓글 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도 이제 의심되는 계정인가봐. 그래서 양문석 의원실이 올려놓은 경기일보에 거야. 제공한 거 보니까 태어나서 장관 취임사 청문회는 처음 봤다. 대한민국의 빛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민주당이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라는 댓글입니다. 이런 거는 딱 느낌이 네. 이건 꾼이 작업한 거지 일반 지지자들이 저런 식의 표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 꾼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아 정말 진짜. 근데 실제로 저도 많이 느꼈던 게, 야, 이 정도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한동훈을 조선일보가 상당히 지지는 하지만, 조선일보 댓글은 또 달라요. 이 네, 조선일보 네. 댓글은 이제 장외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명백히 한동훈이 욕을 먹을 그 댓글이 찬양으로 도배돼 있어서 이상하다. 한동훈이 이렇게 인기가 있나 보수에. 나 좀 의심할 때가 많아요. 의아했었던 때가 있었다.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작업을 있더라. 했다는 거죠. 그 댓글 내용이 아까 했듯이 자발적 시작 같지가 않은 거야, 느낌 자체가. 뭔가 좀 만들어진 느낌 저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얘기 또 야당 얘기로 좀 넘어가면 최상병 특검법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재표결을 시도할 걸로 보인다. 25일에 그런 뉴스가 있네요. 25일, 그러니까 23일 날 이제 이걸 가서 재표결한다. 근데 모르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더 뒤로 완전히 미룬다는 얘기가 아니,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특검 사국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앞에 걸 뒤로 미루면 뒤에 거를 거가 잡아갈 수가 밀린다. 없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맞아. 9월달 되게 되면 이제 저기 그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국민들에게 이 내용들 하나하나 지금 밝혀야 된다는 데 있어서 7월 25일 날 왜냐하면 이제 19일, 25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저 전당대회 때문에 네. 전당대회가 19일 날 있으니까는 25일쯤에 이제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아마도. 본회의를 열어서 그때 대의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되지 않겠느냐. 저는 재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왜 생각하냐면 예. 야 이놈들은 안 변하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다 나와도 녹취가 나와도 안 변하네. 뭐 제가 볼 때 이게 통과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전 8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굳이 이거 갖다 강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전 7월 25일 날 내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만약에 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얘기한 거 있잖아. 그거 안. 그치. 하면 되잖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몰아붙이면서 양평 국조 이런 걸 갖다 같이 패키지로 계속 쏟아붓고 난 다음에 1차가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는 또 부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럼 2차로 두 번 돌리는 거죠. 전 그러면 잘하면은 10월 가을바람 불면 특검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거 되면. 상설 특검도 한번 검토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상설 그러니까 특검. 지금 상설 특검은 현행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들어서 갈 때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법에 대해서 국회법 규칙을 바꾸는 건 내외에서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카드가 좀 빨랐어요. 그래, 아니 그거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쓸 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얘기가 빨리 나와버렸어요. 이제 그럼 사람들 생각할 때 저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 여론에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걸 순교하는지에 대한 대중적인 제보 또는 국민적 분노를 통해서 쫙 밀고 갔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오니까 저걸로 되겠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뭔가 좀 주춤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법을 부분적으로 바꿔서 그걸 관철시키면 특검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제정된 법이라 윤 대통령이 뭐 이게 바꿀 수가 거부권 없다면서요?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마 박주민 그 의원이 네, 나와서 네. 얘기를 했다가 좀 김어준 아, 앵커한테 말린 것 같은데 느낌에 뭡니까 이러면서 법만 지정돼 있지 전례가 없어서 하나 하나가 다 똑같은 문제가 버려. 그렇구나. 특별검사 또 누가 임명하냐가부터 벌써 싸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 문제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게 아니고 야당만으로 특검형사 임명 못하게 하고 변협에 넘기겠다는 건데 지금 변협이 검사 탄핵을 반대하는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검찰 정권 지키는 좀 수하부대가 됐는데 특별검사를 변협에 넘겼다가는 진짜 이 과정에서 얘기하면은 윤석열이 찍은 거랑 똑같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민주당도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그냥 쇼입니다, 쇼.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동백꽃님도 상설 특검 신의 한 수 뭐라도 합시다. 진짜 국민 입장에서는 진짜 뭐라도 해서 빨리 밝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한 대로 특검에서 또 누가 임명하냐 가지고 또 붙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렇지. 그게. 보세요. 오늘 저는 뭐 며칠 전에 김종대 의원도 나오셔서 그런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나오는 뉴스가 공수처. 지금 거기 저 회피 신청했다고 하는 그 검사들. 이건 뭐 스파이들이 한 2명 들어가고. 아니 이거 예, 가서 다 얘기를 했더니 들고 튀었잖아요. 그게 이종호 씨를 변호했던 네. 전력이 있는 검사들이 나와서 다 들었더라 얘기를. 그거 얼마나 황당해요 얘기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사부에 있는 검사가 네. 그걸 다 그 얘기 진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와우 난 회피했어 나 회피하려고 가버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또 뭐 저기 본인이 스스로 했나? 이 일을 걸려서, 제기하니까 걸려서. 예, 그러니까 그 걸려가지고 전부터 알았을 회피한 거지. 거예요. 이종호 알고 있었죠. 다 알면서도 하고 있다가 밝혀지니까는 튀려고 하는 하나의 알리바이를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저 수사 2부에 있는 부장검사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다 예를 들면 막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한 발도 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2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2부에 있는 부장검사가 소위 친윤 라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검사였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어떤 수사에 진척이 있을 때마다 그걸 막았다. 그리고 펀펀이 무슨 뭐 통신조회 같은 거 내면 다 기각당했잖아요. 공수처 같은 경우. 그래서 공수처에서 나온 거 별로 없어요. 예. 대부분 거기 공익제보자가 하도 가서 조사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본인이 언론에다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공수처 수사도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외에는 제가 볼 때 지금 방법이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다. 이 저기 멋쟁 해병 단체 채팅방이 공개된 게 6월 26일인데 7월 4일에 공익신고자 조사에서 문제 검사가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26일에 이미 다 알려지고 이걸 아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가서 이야기할 때 왜 본인들이 들어와서 수사하는데 거기 앉아서 저거는 같이 나중에 이야기를 특검이 듣고. 되면 이것도 조사해봐야 돼. 이거 고의적으로 스파이 투입한 걸로 제가 의심이 되거든요. 우연일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공수처 수사단 보면은 지금 일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지금 한 명도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명 정원 중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새롭게 다 싹 바뀐 건데, 바뀐 과정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주 의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개연성도 분명히 있고, 또 25명 정원 중에 지금 18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수사 능력이 없으면 수사하지 말아야지. 특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나서 미진하면, 공수처에서 이미 미진이에요. 미진하면 그러면 특검하자 그랬으니까 이미 공수처는 지들이 이해관계가 된 사람들이 지들이 수사를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상당히 미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찰 수사는 공직비서관실에서 하명한 수사를 아이대로 지금 진행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의 약속을 지켜라. 아니 국회에서 허위 증언하고 뭐 선서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왜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통신도
법원에서 계속 기각이 되고 있잖아요. 통신조회조차도 예. 그 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지. 그렇죠. 또 거기다 또 공수처에 계신 분들이. 또 뭐라고 그 군사법원에서도 그 통신조회 4명 올라가기 난 2명밖에 안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2명이 누구냐면 이시원 하고 그다음에 군 검찰 단장. 검찰 단장. 그러니까 자료를 이첩한 핵심적인 라인들이거든요. 이 라인들이.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이 라인들은 주로 검찰 라인들이에요. 전 그래서 이 소위 이 사건의 핵심적인 고리가 소위 용산에 있는 검찰 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소위 그 제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김정민 변호사 말에 의해서만. 네. 근데 이제 김건희가 꽂은 이런 게 나와요. 그때 아무튼 용산에 있는 그 검찰 라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구명 라인 말씀하신 뭐 멋진 해병인지 무슨 뭐 멋쟁 해병. 멋쟁 해병. 하여튼 거기가 구명을 했고 여러 가지 라인 중에서 그러니까 용산 내에 있는 검찰 라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다면은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하면 안 되는 우리 과거에 했었던 야당이 추천해서 뽑힌 특검이 했을 때만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특검 과정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지 않고서는 진실 밝히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그 동아일보 주간 보니까 그 박정훈 대령 재판 있는 군사법원에서 그 통신기록 그 조회 신청한 거 김정민 변호사가 신청한 거 받아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4명이라고 하는데 임성근, 이시원, 군 검찰단장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의 무슨 저희 대령까지인데 이제 요 4명에 대한 이 통신기록이 이번 주에 이제 공개가 아마도 빠르게 되겠죠. 빠르게 네, 되면은 네. 뭐 아주 뭐 이제 소용돌이에 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 금요일 청문회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뭐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대목은 좀 걱정이 되네요. 이번 금요일에 또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또 이렇게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이제 7월 19일이잖아요. 네, 이 네. 통신기록이 저기가 되는 게. 전 그럼 그 전에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뜨뜨부지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뒤로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볼 때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 지금 임성근이 예. 어떤 전화를 했는지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 하는 얘기가 나는 구명한 적도 없고 구명한 능력도 그래.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라도 하나 예를 들면 통화 내역이 나오게 되면 임성근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19일 청문회 이런 데 나와서 이제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예. 뭐 19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6일에도 또 있죠. 있으니까 네, 네. 2차에라도 물어보면 되고 아마 1차 때 물어보고 거짓말했다가 2차 때 작살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요거 그리고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7시 20분쯤에 나온 JTBC 단독 보도 한번 정리하고 네, 갈까요? 네, 정리해 주세요. 자, 이종호 씨왈 JTBC 기자하고 육성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는 그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 송모 씨입니다. 그 멋쟁이 해병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송모 씨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과장해서 공익신고자한테 허풍을 떤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문자를 지웠다. 왜 지웠느냐? 그 보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이 송모 씨가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워달라 그랬다는 걸 이종호 씨는 또 선수 지워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자기 억울함을 밝히려면 그 사람이 포워딩한 거를 가지고 그렇죠. 있어야지. 근데 지워달라고 순순히 지웠다. 아유. 복구하려고 해도 복구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이종호 씨 해명이고 그럼 두 번째. 전화를 줘. 복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성 장군이 언제 만들어질 줄 알았던 것처럼 이미 예언을 해버렸잖아요. 아예 알았던 거지. 그죠. 근데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송모 씨가 나한테 기사 링크를 보내서 그 내용을 공익제보자한테 전달해줘서 허풍 떤 건데 요것도 지웠다. 요것도 여태 지웠다. 그거 연구하셨네. 예.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웠으면 포렌식으로 복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영구적으로 없애려고 작전을 짜지 않느냐는 예. 정상 우리가 흔히 지금 게 있잖아요. 포렌식보다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복구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지웠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면 없었던지. 아, 진짜요? 예. 그럼 이제 핸드폰을 고의 갖다 주면 됩니다. 고의 갖다 확인하시라고.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자진 출석한다고 또 막 이제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황당한 일이 한두 번이냐고요. 그 김건희 여사 그 저 같이 있었던 행정관 아, 조사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날 당일에 그 다음 날 목사님에게 여사가
백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깜빡했네. 근데 내가 그거를 돌려주는 거. 아니 그러면 그냥 다냐고 이게. 아니, 깜빡했네 그냥. 아이고 그 행정관이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관이 아이고야.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그렇게 덮어질 문제입니까? 안 되죠. 그 듀얼백을 깜빡고 안 줬으면은 다음 날라도 줬어야죠. 근데 그게 왜 지금 대통령 기록관실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려주려고 말 돌려주라고. 사람이. 아니 그럼 여사님을 거역한 거 아니야? 돌려주라고 그랬으면 행정관이 왜 안 돌려줬어? 아니 그리고 그 이철규 그러니까 씨가 이게- 이거 돌려주면 국가 기록물을 어디다 빼돌리는 횡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웠다. 나 네. 없다. 없다. 나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이랬다. 이게 말이 그리고 지금 이 됩니까? 녹취 3인방이 있는데 저 청담동 술자리에 첼리스트 여자라는 그 하고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아, 그거 녹취인데 있네요. 셋 다 내가 정신이 돌았다, 나 헛소리했다, 나 허풍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 다. 네. 이게 참 제정신이 아닌 아니 세상이에요, 근데 정말.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그냥 덮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실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빨리 심판 받고 이 나라가 바로 서야죠. 예,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서야죠. 경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변명과 해명도 좀 생각을 하면서 잘 정리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해라.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하면 안 얘기를 되지. 하면 그건 소위 소수의 부패한 인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배신도 하려면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해라. 그러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저렇게 쉽게 네. 상황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넘기려고 지금. 하지 말아라.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저는 아무리 그 코바나 콘텐츠에서 오랜 기간 같이 뭐 얼마나 오랜 기간 그 김건희 여사랑 같이 일을 해서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관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안타까워. 아니 검찰 조사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다 자기 혼자 다 누리고 계시는데 덤탱이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깜빡해 버렸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충성해가지고 아마 법률비서관실 이런 데서 아마 내용을 얘기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해서 네. 법과지처럼 예. 일단 사실관계 잘 모르겠고 일단 법적으로 그냥 타고 넘어가자라고 네가 얘기해서 그냥 나중에 하면은 이렇게 네.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을 그럴 수 수 있지. 있어. 네가 깜빡하면 여사님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가요? 아이, 아니 참. 근데 그렇게 설명 안 되고 받자마자 대통령 기록관실 넘겼다 이래야지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뭔가 지금 네, 뭔가 시스템이 지금 오류가 된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그런데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지. 그렇게 네. 얘기하면은 다 넘어갈 줄 아는 거지. 네. 그게 문제라고 그게. 예, 그러니까요. 진짜 아유, 정말 예. 그렇게 그 깜빡깜빡하고 이래서 너무 이제 이 공부를 기억력이, 해야 돼, 공부를.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라고 아니 탑 클래스 우리 오늘을 아니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고 예, 예. 우리 아들 딸들 네네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 행정관님도 공부시키려고 내가 그래. 탑 클래스 온 이유를 대통령실 행정관 모 씨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우리 사실 자녀들 공부하라고 이거 광고해드립니다. 네. 명문대 출신 최고의 선생님 830여 명이 전국 어디든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온라인 1대1 맞춤 수업을 제공하는 탑 클래스 온 이유.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을 완벽하게 매칭해주는 국내 유일의 교육 서비스 탑 클래스 온 이유. 저희 뒤에 떡하니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상담원형 02-597-3960 자기주도 학습 습관화 탑 클래스 온 이유가 함께합니다. 네, 탑 클래스 온리 유까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범도 다 처벌해라 이런 문자도 남기셨고 같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예, 감사드리고 우리 변희재 대표나 우리 이 이름 까먹으셨죠? 아니야. 김종국 교수님이나, 예. 예, 김종국 박사도 예.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예,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실 때 정말 좀 평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이끌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역전의 용사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탁 이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갑옷처럼. 자, 이렇게 마칩니다. 역전의 용사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